안녕하세요. 데일리 ESG 박지영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은 좀 잘 보내셨나요?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이 지속 가능한 기업은 어디? UN SDGBI랑 월스트리트 저널의 평가 결과 발표를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밝히는 게 매년 지수가 나와요. MSCI라든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우존스하고 연관을 지어가지고 발표를 하고요. 서스테이널리틱스 라는 곳도 발표를 합니다. 먼저 살펴보실 기사는 이 세계일보의 2020년 SDGBI 예비 발표가 나왔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SDGs라는 거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분이 계시려나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UN에서 개발한 지속가능 개발 목표 경영 지수입니다. 예비 명단이 나왔는데요. 이 곳은 이제 글로벌 지수랑 국내 지수가 나눠져가지고 발표가 되는 곳입니다. 결과로 전체 글로벌 기업 469곳을 편입 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글로벌 지수에 올라간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KT, 그리고 현대백화점, CJ제일제당,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신한금융지주, 부강테크, 그리고 CJENM, 현대자동차, LG화학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국내 1위에는 CJ대한통운, 현대홈쇼핑, 일동제약, 현대엔지니어링, SK, 대한항공 등이 1위에 예비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고 소개를 해줬습니다. 이 SDGs라는 게 뭐냐면요. 기업들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표를 하거든요. 어떤 분이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ESG 관련한 내용을 자율공시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공시를 합니다. 거기서 주로 쓰는 기준이 SDGs이고요. 이걸 가지고 UN에서 직접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외의 정보들은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 이 환경지속성 지수, 환경성과지수, SDI, 녹색경영평가지표, BITC, 그리고 포춘 글로벌 오브스 2000 등 자료들을 토대로 선정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거의 좀 대기업 중심이죠. 이게 지금 국내 ESG 흐름과도 좀 맞닿아 있는 건데 해외 투자자들이 많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ESG에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흐름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조 바이든 같은 경우가 당선이 되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이제 ESG 투자가 확장되면 그 흐름이 또 급물살을 타면서 국내까지 ESG 경영이 확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멘텀은 왔지만 이게 확장되면서 투자의 프라임으로 자리 잡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미 흐름은 좀 ESG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몇 년이 돼서 엄청나게 확장이 될지 아니면은 조금씩 그 새를 키워나갈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 거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발표한 지속가능성 지수입니다. 삼성 28위, 애플 68위, 소니가 1등이었다. 여기 보시면 지속가능한 100대 기업 순위를 매년 발표를 하거든요. 보시면 100점 만점에 국내 1위는 LG전자가 차지했어요. LG전자는 100점 만점에 76.9점을 받았고요. 삼성전자는 28위, 74.2점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점수 차는 2.7점밖에 안 나는데 보시면 순위가 훅 떨어져 있죠. LG전자랑 삼성전자 점수를 소개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세 군데 그룹이 더 있습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72.4점으로 86위,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71.3점으로 92위, 아모레퍼시픽은 71.1점으로 99위예요. 보시면 LG전자랑 아모레퍼시픽이 거의 한 6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점수가 다 이 1위에서 100위까지 촘촘하게 포진돼 있다는 뜻입니다. 소니의 경우에도 점수가 70점 후반대예요. 1위에서 뭐 28위 이 상위권 랭크들의 지속가능 경영의 지수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죠. 여기 좀 눈여겨보실 점은 이거예요. 소니가 뭐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았었냐를 보시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 과제로 뒀다라는 점에서 큰 가중치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얘기를 했네요. 이번에 보시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떤 걸 중점에 두고 ESG 평가를 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걸 참고를 했냐 하면 사업 모델, 그리고 혁신성, 공헌과 노동, 환경 경영 방식 등을 감안해서 주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기업이 23%, 일본, 프랑스가 뒤를 이었다고 하네요. 보면은 활발하게 하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ESG가 퍼져나가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많이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본이 16%나 차지했다는 게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일본은 제가 기사로도 좀 꾸준히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스튜어드십 코드를 2014년에 도입을 하면서 이 거버넌스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제 ESG가 중소기업에게까지 퍼질 정도로 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주민 ESG를 통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소개해드린 이 지표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바라보시면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권 랭크의 기업들이 그렇게 점수차가 막 크게 나지가 않아요. 어떤 기업이 지속가능 경영을, ESG 경영을 잘 하고 있는지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흐름들이 이런 지수 발표가 많아진다라는 뜻은 이게 중심으로 좀 가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뭔가 요소 중에 하나로서 ESG가 고려가 되고 있는 거예요. 투자자들의 압박이라든지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투자를 할 때 이 지표를 좀 고려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확산되고 아마 내년에는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뭐 SDGs 같이 주로 해왔던 것 외에도 여러 지수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 많아질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점은 어떤 걸 신빙성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그리고 투자를 할 때 ESG 같은 걸 잘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보면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로도 먼저 고려를 할 수 있는 거죠. 이후에 이제 ESG 경영이 투자의 중심으로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내일도 더 재밌는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